저는 이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회 하기 위해서 왔고요. 사업 설명회만 하고 나면 점심 먹고 내려갈 겁니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게 계속 알아볼 만하다 싶으시면 알아보시면 되고 또 아니면 안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 말이 안 들려요? 예, 그 방송 사고로 안 들리십니까? 들려요? 맨 뒤에 들리십니까? 뒤쪽이 안 들리신답니다. 네. 앞에는 소리가 잘 들리고 그 뒤쪽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계속 말을 할게요. 네. 네, 들리시죠? 네. 그래서 교양 시간을 투자하셨으니까 암의 단편을 대부분 알고 계시거든요. 저는 암을 어떻게 알았는가 친구가 저한테 와서 니 암이 하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안다고 대답했거든요. 안다고 대답했는데 저희 어머님들이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인식했던 암에는 방탄 같은 거였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셨던 분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집집마다 물건을 파는 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단편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교양 시간을 투자하셨으니까 편안하게 한번 새로운 논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도 굉장히 귀한 시간을 투자했죠. 부산에서 6시 50분에 쌀길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도 정말 귀한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시간이 서로 아깝지 않으려고 하면 교양 앉아 계신 거니까 기존에 있는 고정관념을 살짝 벗어두고 제가 한 1시간 반 정도 할 거거든요. 이미 3분이 지났으니까 1시간 27분 할 겁니다. 시간이 잘 안 넘기는데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계속 알아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소개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직장생활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생활 시작하기 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대로 이게 한 번도 점검하지 않고 계속 갔던 거죠. 대학을 들어가고 취직을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라는 곳에 딱 들어가자마자 현실 점검이 됐습니다. 얼마 안 가서. 왜냐하면 직장이라는 곳이 내가 열심히 살면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한 장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 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분들처럼.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범주 안에서만 딱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는 일을 다른 사람은 좀 더 빠르게 내 능력을 발휘하면서 보여주면 그리고 그걸 성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 넓게 생각해서 네가 과연 그렇게 살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나도 한 20년을 살고 나더니 저분처럼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적으로도 많지 않고 누군가한테 잘릴지 모른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태로 살고 싶다.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거 말고 다른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뭐 특별히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제 제조업체를 하는 선배가 저한테 제안을 낸 겁니다. 경제 국내에 굉장히 잘 팔리는데 대박이 났다니 수출 한번 해볼래 이렇게 툭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알아보고 일주일도 안 되고 형 그거 내가 할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해야 됩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고 조그만 무역회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고생을 했지만 직장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그 일만 가지고는 내 40대, 50대가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쉽게 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까 한 두세 번 불법을 거치다 보니까 이게 내가 40대 중반에 이런 위기가 오면 못 넘어서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암에 온 거죠. 그 전에 사실은 제가 능동적으로 알아본 게 아니고 저한테 누가 갖다 준 그 수동적인 일은 잘 알아본 거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대기업인데 그걸 그만두고 자영업을 할 수 있었고 자영업을 하다가 암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암회는 올 때 정말 기분 나쁘게 왔습니다. 친구 한 통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야, 명주에 기가 막힌 사업이 있다 이러더라고요. 뭔데 이야기해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말 그대로 트레이딩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조를 끼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이디어를 줘서 제조를 마음이 생겨서 움직이게 해서 생산해서 수출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아이템을 수출을 하든 뭐 없는 시장에 갖다 넣어서 수익을 만들든 주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새로운 아이템을 찾으니까 와서 이야기해줘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직장인이었고
제가 다루지 못한 어떤 아이템을 내한테 이야기해 주기를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한 9시쯤 제 사무실에 찾아온 친구가 저한테 직원 다 퇴근했죠. 저하고 둘이 앉아가 묻던 말이 누구이 뭐고 이러더라고요. 앞으로 5년이 어떻게 될 것 같노? 이래서라고 어쩔래? 근데 RP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뭔가 힐책하는 듯한 이래 살면 거지 된다. 이런 뉘앙스가 안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치는 뭔가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고 이렇게 기분 딱 나쁘게 해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이러니까 역시 아메야나 이러니까 이미 기분이 나빠져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어머님들에게 누군가 제품을 갖다 주고 돈을 받아가는 걸 본 적이 있으시니까 안다 그랬죠. 그 정상적인 대화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물어봐야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아는 아메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게 금방 드러난 게 제 사무실에 들어올 때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묵직해 보이는 캐리어였습니다. 저기 뭐지? 왜 저걸 들고 왔지? 했는데 그 자꾸를 촥 열더만 자료를 여기서 이만큼 쌓아버립니다. 그때부터 막 이야기를 하는데 상태를 봐서 사람들이 보통의 눈치가 있으면 느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나는 지금 대면한데 약간 귀찮아지고 있고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얘는 그걸 못 느껴요. 내가 눈치가 굉장히 빠른 애거든. 머리도 굉장히 좋고 순발력도 굉장히 좋은 애인데 진짜 못 느끼더라고요. 그러면 자기 혼자 미쳐 있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고 눈이 빨개가 입을 침을 튀기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많은 목사물을 지가 아메를 알아본 지 열흘도 안 됐더라고요. 그걸 목사가 와갖고 저한테 하나 주고 집 읽고 하나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눈대중으로 딱 봐도 3시간짜리 오늘 12시 넘겠다 싶었는데 제가 그만하자 안 들으란다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것만과 내 상태였습니다. 내가 말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었죠. 할 수 없이 듣는 중에 그렇게 불편하게 듣는 중에 사실은 놀라운 게 들렸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금 기준으로 이 회사가 58년 됐다. 1959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존재한 회사인데 간의 수공업 같이 이렇게 쭉 명맥을 유지해온 게 아니고 58개 나라에 현지 법인이 있는 전 세계 생필 분야의 제일 큰 다국적 기업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놀랐습니다. 적지 않게 놀란 거죠. 근데 눈치는 있어가지고 내가 놀란 걸 저기 아니면 큰일 난 내도 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이 내가 싫어하는 눈치를 계속 사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쳐 날뛰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심하게 동의하면 밤마다 저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척했습니다. 모른 척하고 생각하면서 들었죠. 이러고 들었는데 다 듣고 난 다음에 제 친구가 하고 제가 어리석은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음 주 목요일 날 우리나라의 사업 설명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하는데 한번 들어볼래 이러더라고요. 제가 전국에 있는 사업 설명을 다 들어봤으니까 제일 잘하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도 모순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그랬다니까요. 다음 주 목요일 들어보러 가자 했습니다. 그러고는 집에 와서 부산에 있는 제 아내한테 저는 그때 중화일보였거든요. 저는 서울에서 무역일하고 제 아내는 부산에 교사로 있었고 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호가 와서 오늘 아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현호한테는 절대 표시 안 하던 말이었지. 그리고 뭘 했는가 하면 그건 내가 한번 알아보고 괜찮은 일 같은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뭘 갖고 그랬냐는 거죠. 이제 아메 사반지 열흘도 안 되는 아가 자료만 뒷담화해 갖고 와갖고 굉장히 저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난 다음에 막 뭔가를 설명했는데 도대체 뭘 갖고 저는 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사실 말씀드리면 결과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란 게 직장 생활만 하고 있던 사람이 아메를 만나서 2년 반 만에 연봉 1억이 돼서 직장을 그만뒀다는 이야기. 현무한 주부로 있던 사람이 아메를 처음 전달했을 때 굉장히 거부했던 어떤 분이 아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보호부로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차곡차곡해서 어느 날 지금 자기 대기업에 이사로 있는 자기 남편의 연봉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이야기. 그런데 시간적으로 점점 자유로워지고 있고 여행도 다니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가 탐이 났던 거예요. 그 결과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잘 몰랐어요. 단지 이게 58년 됐으니까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쁘고 손해볼 일을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제 아내한테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하면서 저한테 있었던 가장 큰 장애는 뭐였는가 하면 이게 판단을 뭐였습니다. 판단. 저는 이제 제 친구가 이야기할 때 일종의 판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거라서 나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한번 해보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부산에 있는 제 아내한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말을 할 때도 나 참 뭘 파는데 참 못 파는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뭐였는가 하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 일이라 그러면 못 파는 나라도 파는 걸 배워서라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파는 걸 열심히 해갖고라도 한번 이뤄봐야 되는 일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제가 제일 기특한 거죠. 저한테 가장 큰 장애였거든요. 지금도 못 팝니다. 저희들 능력이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합니다. 그런데도 그때 한번 해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가느다란 줄이 아메이 사업 설명을 한 달 정도 듣고요. 이런 세미나나 랠리 같은 걸 보고 이런 장소에서 사업 설명 계속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처음에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 주는 일주일에 두 번, 그 다음 주는 일주일에 세 번씩 와서 계속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이게 내가 커피를 많이 마셨나 담배를 많이 폈나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어제 많이 잤나 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 이튿날도 못 잤어요. 그게 뭔가 두근거려집니다. 설레어서 못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느낌을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살아온 것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나름대로. 대한민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구조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딜레마는 뭔가 하면 지금 살아온 것보다 내가 2배로 더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내 삶이 바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은 한 번도 살아볼 수도 없을 것 같고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내 아이들도 그럴 것 같은 거죠. 무슨 굴레에 갇혀있고 싸워보지 못하고 진 것 같은 싸움터에 계속 나와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물론 이걸 계속 심각하게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가끔씩 생각해보면. 근데 아메라는 걸 만나서 아메라를 알아보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잠이 안 오는 설렘을 가졌을 때 제 느낌은 어땠는가 하면 지금부터 노력해서 내 땀과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살아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실행시켜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더디 가든 오래 걸리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 오는 걸리면 나는 10년이 걸리더라도 기꺼이 한번 해볼 거야 생각. 그러니까 그럴 기회나 그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지속되고 행동력이 계속 이어지면 시간의 차이는 있는데 결국 아메를 통해서 이루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임에 오기 시작했고 미팅에 참여해서 아메 사업을 잘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말을 못한다 이건 아메를 아직 잘 모르시는 겁니다. 제품 이야기를 못한다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설명을 잘 하시려고 하면 내 이해력을 높이셔야 되거든요. 내가 풍부하게 충분히 많이 알면 자꾸 이야기해주고 싶거든요.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 이대로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했던 친구한테 아메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한 슈퍼를 쓰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SA 프리미엄을 다 이야기해줍니다.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먼저 쌓이고 나니까 확장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마케팅을 설명드릴 건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요. 회사가 가진 생각,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철학이 있거든요. 아메를 흉내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만든 첫 번째 이유가 저는 그 속을 다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내가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누구든지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출발하지만 내하고 파트너에 대한 소위 말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은 약합니다.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철학을 보면 그 지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그런 생각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 브랜드, 수익 구조 이런 순서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PPT는 굉장히 단순하고 조금 무식할 정도입니다. 사업 설명에 대한 현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한총물을 이걸 쓴 아가씨는 서강대 다니는 여학생 집에서 학비는 대줘요. 그런데 숙식비는 없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되니까 알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인문계열이에요. 남들이 부러워하는지 부러워하는지 하는 내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스템이 바뀐 거죠. 20대 청춘들이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와서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고요. 이분은 그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왔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저를 키울 때만 해도 우리 집은 중산층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인 저는 중산층이 될 자신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죠.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이 이런 게 완전히 깨졌고 바뀐 세상이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라. 그리고 조금 잘 나가는 청년들, 서울대나 연세대 등을 나와서 굉장히 좋은 직장을 잡고 사는 이 친구들이 이민계를 드는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이민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50만 원씩 무조건 모은대. 왜 돈 모아가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봤더니만 핀란드에 있는 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한 뒤 현재 정착할 거라고 그러고,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퇴근 후 여유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는 퇴근 후 여유롭게 자기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 삶이 없어지는 제일 강력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일과 삶의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서 일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IMF 이후로 그 구조를 돈을 굉장히 많이 가진 대기업 측에서 안 바꿔줘요. 그래서 일은 많이 해야 되는데 내 삶의 여유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부모 세대를 잘 보고 큰 이 친구들은 자기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함정에 빠졌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민 가려고 개를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영내에서 아는 거죠. 내가 핀란드에 가면 핀란드의 주류 사회는 못 들어갔는데 내가 유색인종이라서 그래도 나는 내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고 싶다. 그 생각이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 청년들이 보는 기성세대의 어떤 굴레, 시스템적인 감정은 뭔가 하면 수입을 창출하는 시기 언태우라고 그러는데 이건 자꾸 길어지고 이거는 자꾸 짧아집니다. 취업은 늦어지고 퇴직은 빨라지고 이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늘어나서 무시무시한가 하면요. 은퇴 후 30년이라고 그러는데 40년이 될 수 있고 5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에 두 부부가요 5,000원짜리 식사만 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부부가 5,000원짜리 식사를 하면 한 끼 얼마입니까? 네, 10,000원이죠. 그죠? 그럼 하루에 얼마입니까? 네, 30,000원. 한 달이면요? 네, 900,000원입니다. 제가 100,000원 좀 더 붙일게요. 계산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한 달에 1,000,000원, 5,000원짜리 식사만 하는데 1,000,000원인데 1년이면요? 1,200,000원. 30년이면요? 3,600만원이라고 하려고 하셨죠. 36,000원. 근데 최근에 5,000원짜리 밤이 잘 없죠. 물가 상승 고려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무시무시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는 이 앞에 시간입니다. 수입을 창출하는 30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일단 고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에 찾아오고 있는 사람인데 세금을 제하고 뺄 거 다 떼고 450만 원을 받아요. 근데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겁니다.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이렇게 써여져 버립니다. 450만 원 중에 주택 대출 상환금으로 75만 원 들어가고 애들 사교육비로 100만 원 들어갑니다. 애들이 아주 어린 겁니다. 조금 크면 한 과목당 한 4, 50만 원 안 합니까? 고등학생들. 그리고 내 식구 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관리비, 통신비, 남편 용돈 이래가 절대로 안 쓸 수 없는 돈이 365만 원. 이게 고정지출 되고 나니까 85만 원이 나와요. 생활비로 이런 반찬 이런 거 안 사죠. 부식비 이런 거 80만 원 빼고 나니까 5만 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생긴 마이너스 통장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돈이 80%, 우리나라 중산층 가정이 60에서 한 80% 이렇게 된대요. 저축할 여유가 전혀 없는 거죠. 이걸 전형 컨설팅하는 사람한테 딱 끌고 가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집을 빨리 파세요 이럽니다. 애들 학원 보내지 마세요. 파세요. 요새 항목을 줄이면 225만 원이 나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근데 잘 안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다 같이 가는 힘이 너무 세가지고 애들 학원 안 보낼 수도 없고 학원 보내면 성적 오릅니까? 오릅니까? 제가 다 해봤거든요. 그리고 투자 수익이 너무 없어요. 여기다 5억을 갖다 넣어도 여러분들 100만 원도 안 들어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구조들이.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까 청년이나 지금 현재 스코어입니다. 이게 우리한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단 동의돼야지 아메가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동의 안 되면 아메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부산에 저희 경주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의사분이 오셨습니다. 의사분이 다이아몬드예요. 산부인과 의사인데 대구에 제일 잘 나가는 산부인과 의사. 페이닥터로는 무연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찍 오셨길래 저하고 앉아서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의사분들은 소득도 좀 많고 또 자기 권위도 강해서 암해를 잘 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니까 바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 결핍이나 자기 부족을 인정하는 사람은 암해를 하고요. 자기 결핍이나 부족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불핍이나 결핍이나 부족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인정 안 되면 암해보다 훨씬 더 쉽고 훨씬 좋은 게 와도 결국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6내부가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 내부는 전부 의사래요. 거기들은 자기 결핍을 인정하는 의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10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지금 내 결핍이나 부족을 인정하는 거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요소가 되게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새로운 방식의 다른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분이 이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 연봉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걸 아주 획기적으로 바꿀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자국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집 사는 거하고 교육시키는 거하고 노후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죠. 교육하고 노후하고. 그래서 이게 애들 교육 안 시키고 노후 준비해라 그럽니다. 외국 학자들은.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모든 동양은 좀 모르겠습니다만 서양에 있는 모든 학자들은 대한민국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들 공부시키지 말고 당신 노후 준비하세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당장 선택할 때 교육부터 선택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거고 이 부양입니다. 자녀 부양뿐만 아니고 굉장히 오래 부양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최근에 이제 이카노미스트에서 나왔죠. 베이비 부모인데 아들은 59세인데 부친은 90세가 넘으셨어요. 70대까지 청년처럼 사시다가 뇌출혈이 생기신 거죠. 병원에 누워 계신 지 한 3년 이상 됐는데 이 베이비 부모 이분이 이제 59세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곧 퇴직해야 되는데 본인 노후 자금이 아버지 치료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양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되는 삶이 다 끊겨버리는 일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소득은 직장 아니면 자영업이죠. 이 두 가지죠.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갖고 이걸 커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됐어요. 부동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메를 해놓으니까 제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절대로 대기업에 취업하지 말아라. 좀 다른 사람이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네가 살아가면 치른 경쟁보다 그 안에서 치른 경쟁이 훨씬 크고 극심하고 그걸 뚫어냈다 하더라도 50대의 네 삶에 대한 모양새는 하나도 없다. 물론 그게 그 속에서 네가 원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서 거꾸로 가라. 차라리 전부 다 이런 스코어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 다 대학 들어가면 깔끔하게 고졸로 끝내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라. 다른 방향으로. 그래서 뭐 아주 심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가 있습니다. 뭐 하는 일을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방식으로 살아가지고 수가 이게 안 바뀐다 그러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뭔가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찾아야 되고 제 아이는 제가 생활인이 되기 전에 찾아도 되는 약간의 허용치를 가진 거죠. 근데 만약에 이때쯤 어느 때쯤 내가 뭔가를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오게 만들 수 있다거든요. 혹은 좀 더 열심히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소득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게 아멘입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굉장히 드문데 개인적인 능력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이 아멘입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게 다 해결됩니다. 내가 좀 이때 곤란이나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이게 딱 바뀌는 거죠. 부동호가. 그래서 일정한 시간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일들을 원하는 사람들과 원할 때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입니다. 진짜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다른 방향으로 갔을 때의 뭐 현실적인 데이터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이 그렇습니다. 대기업 금융에서 부장 간부인데 2년 전에 퇴직했으니까 53세에 퇴직해서 일이 없습니다.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해외 명문대를 나와서 외국계 기업에 잘 나가다가 상품 임원으로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런데 51세에 퇴직했습니다. 헤드헌터들도 요즘 잘 취업이 안 된다. 그렇게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스펙을 갖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스펙도 아닙니다, 사실. 절대의 스펙을 가졌는데도 51세에 잡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차라리. 뭔가 다른 선택. 그래서 아메를 알아보시라. 이 사람은 KT 26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고물상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조언을 듣고 이 나쁜 사람들. 자기 해보지도 않았거든요. 왜 이럴까? 이 사람은 KT에서 26년 동안 다른 권력을 뭔가 잘하는 쌓여있는 노하우가 있겠죠. 그건 다 내팽개치고 난데없이 고물상을 낸 겁니다. 이럴 수가 없습니다. 고물상은 제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제 한 6년 후배인데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는 집권 경기에도 고물상에가 땅 사고 이럽니다. 이거 다 뜯어가 철갈 고추 다 꺼낼 줄 알고 막 하여튼 이런 분들이 비슷하게도 할 수 없는 그런 스코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무리한 선택을 했죠? 퇴직금 동원하고 아파트 대출받아고 이런 걸 할까요? 왜냐하면 해야만 될 상황이라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통닭집의 숫자가 전 세계 맥도날드 매장의 숫자보다 많다는 거 아시죠? 근데 통닭집 안 된다는 이야기는 언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10년도 들었습니다. 안 된다 그러는데 계속 들어와요. 그래, 어려움을 겪다 또 나가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퇴직하고 딱 나서 보니까 애가 고등학생이네. 애가 대학교 1학년이네. 이대로는 없으니까 뭔가 소득을 만들어야 돼. 그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하다가 빨리 해야 되니까 회차를 탁 두시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돈이 들어가면 이제 방법이 없거든요.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분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시는 거예요. 사실 이모작이라는 단어는 틀린 단어라고요. 하나가 끝내고 하나 인생에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가운데 뭔가를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암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거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자본이나 다른 어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암의 비스가 용어한 거는 뭔가 하면요. 내가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 주위 있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원래 저는 그전에 자영업을 했는데 자영업하는 사람이 찾는 아이템은 뭔가 하면 나는 돈이 되는 줄 알았는데 온 세상은 돈이 되는 줄 모르고 있는 거. 그런 걸 찾는 거. 나도 돈이 되는 줄 아는데 옆에 물어보면 다 괜찮다 좋다 그래요. 그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만 생고생을 합니다. 소득은 안 돼요. 근데 아메이는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요. 니 끝났는데 이제 하나 그래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가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의 인식의 장벽 때문에 블루오션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잘 된대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별로 없는 일들이 돼버려요. 어느 날 이렇게 노후가 도둑처럼 찾아온다. 좀 극단적인 예인데요. BBC에서 국내매하는 박하사 아줌마라는 걸로 실제 보도를 했어요. 김원자 씨 71세. 그러니까 나이는 진짜고 이름은 가짜겠죠. 일명 박하사 아줌마. BBC 온라인판에 성매매하는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걸 가시거리로 보도하는 게 아니고 이런 주제였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경제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 일하고 번 돈을 자네에게 투자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BBC에서는 뭐라 했는지 구조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김원자 씨도 애들 2명 대학 다 마치게 했고 중흥 아파트를 갖고 있었고 중흥차를 갖고 있었고 하루에 브랜드 커피를 그냥 마셨던 사람. 60대까지는 어떻게 버텼는데 70대 생존이 안 되니까 폐지를 줬던 박하사 아줌마가 되던 뭔가 생존을 위한 뭔가를 해야 될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이모작이란 말은 틀린다는 거예요. 일모작 하고 있을 때 시작하셔야 돼요. 그걸 해서 그 빌딩 시켜놔야 돼요. 제 파트너 중에 한 분이 사업적인 솜씨가 빠르고 그런 결과가 내시는 분은 아닌데
오래전에 아메를 해서 명퇴를 받았는데 그 강제 명퇴는 말이 명퇴지. 그래서 230명이 나왔습니다. 한 회사에서. 그러니까 학습지 예산인데 지점장급들이 230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30명이 다 뭐 했는가 하면 2명 빼놓고는 전부 다 자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지 예산이니까 거기서 하는 브랜드 학원 같은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어요. 뭐 어떤 사람 부동산 중개인 자격증 따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28명 중에서 현업에 있는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한 1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다 망했어요. 이분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아메를 쭉 해놓고 나니까 연착륙을 시켜놓은 거죠. 자기 현업에 있을 때 아메를 해서 파운드 플랫폼이긴 하지만 소득이 연봉 한 3,500에서 4,000 되니까 이걸 그대로 하면 자기가 받은 퇴직금 이런 걸 고스란히 세이브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훨씬 더 개인적인 삶에 유리한 방식이라고 기존의 사회적인 시스템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래서 노후 파산이라는 개념이 이제 일본이 한국에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한국은 수출 중입니다. 그리고 GDP 12, 50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합니다. 수면 시간도 꼴찌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일해서 이걸 만든 거죠.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근데 그 한국인들 어떻게 사는가 하면 행복지수 꼴찌고요. 노인빈곤율 전 세계 1위고 자살률 1위고 노인빈곤율은 아주 심각합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다음에 갈수록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게 뭔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바꾸어가는 시도도 해야 되겠지만 뭔가 개인이 대비해야 될 상황인 거죠. 영상이 하나 보셔도 아메이는 그럼 여기에 대한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에 대한 기업인을 잠깐 소개시켜드릴게요.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게 기업인입니다. 이게 좀 웃기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지? 왜 이런 말을 썼지?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도구적인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요. 제가 그전에 봤던 기업 이름은 인하단결, 창의적 정신, 당대한 마음 뭐 이런 거예요. 권면성실.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심한 거는 일하자 또 일하자. 이들이 열심히 하고 내가 돈 벌겠다. 이런 속셈이 살짝 있죠, 전부. 근데 이건 뭔가 하면 개인입니다, 개인. 개인이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거든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 이념대로 배운 겁니다. 여러분이 가입되면 나오는 ABO 회원번호가 있습니다. 그 회원번호를 가지고요. 한 70% 이상의 사람이 회원번호만 갖고 있다 그냥 아무 소용없이 이제 사장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인 제품만 쓰실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똑같은 회원번호를 가지고 자기 삶을 바꿔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업라인 스폰스 이호영 김혜연 사임, 정학수 사임, 김종미 사임 다 그 똑같은 ABO 번호를 갖고 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공의 기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메리카 들어간 나라에 있습니다. 이 기업 이념을 가지고 이런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이 10번째, 우리나라 22번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8년 동안 58개 나라의 현지 법인이 있는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생필 분야에서 전 세계 제일 큰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 58년 동안 58개 나라는 이 많이 모든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제품 좋아야 돼요. 수익 구조가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나와야 되죠. 모든 걸 입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스코어를 갖지 않은 회사들이 이제 감언 이설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아메는 오래돼서 끝났다. 우리는 새로 시작해서 새 거다. 이게 가능성이 더 많다. 이 말이 그럴 듯 안 하십니까? 혹시 듣기요? 그럼 사업을 안 해보신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가 하면 소비자들은 선택을 할 때 오래된 회사라고 선택 안 하고 새로운 회사라고 선택하고 그런 짓을 절대로 안 해요. 오히려 오래된 회사가 제품의 품질을 지켜왔다 그러고 내가 만족해서 썼다 그러면 이 품질을 누를 만한 가격이나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회사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가문 이설을 하는 거죠. 그럴듯하게. 저도 사실 자영할 때 그랬습니다. 큰 외국계 회사한테 막 그래 해보자고 막 넣으면요. 어느 날 제법 큰 회사가 답신이 옵니다. 그럼 얘들 꼭 뭐 하는가 하면 지난 3년간의 실적 내놔라고. 제가 회사를 오래 만들었는데 3년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왔으면 자연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신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현실은 아니지만 앞으로 내하고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안 넘어옵니다. 큰 회사들. 작은 회사들은 이건 뭔가 하면요. 그 작은 회사들이 결론적으로 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다른 가문이 있어를 합니다. 우리는 빠르다, 우리는 돈이 된다, 우리는 쉽다, 이런 그런 게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되는 돈이 오래 갈까요? 우리는 이 지속력 갖는 소득, 우리 삶의 이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원하는데 일시적으로 버는 돈일 같으면 다른 일이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이분들이 창업자입니다. 이분들이 가진 생각, 아까 창업 이름에 나오는 게 그 생각인데 그 철학입니다.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옛날 비디오 테이프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비디오 테이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가 어디 가서 큰 행사할 때 연설을 하는 건데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아메이 덕분에 내가 아메이를 해서 소득도 많아지고 노후가 너무 즐겁고 애들 대학 공부까지 다 마쳤고 우리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이 제비랜드를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는 거죠. 그럼 제비랜드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일이었고 당신의 노력이었고 당신이 이룩한 일입니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러고 돌려보는데요.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가슴이 뿌듯하다요. 내 꿈들, 우리의 꿈도 이루어졌다. 다른 사람이 성공을 발판으로 회사를 키워가는 거. 다른 사람이 성공을 발판으로 우리 성공을 키워가는 거. 아메이 기술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알린 사람이 성공하고 성장해 가면 그들이 성공을 발판으로 내 성공이 커져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성공이 커져가면 나도 성공해가는 그게 현실화되어 있고 실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세 경영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분 스티브 앤델 키 무지 크십니다. 이봉글 이후에 제가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한국에 미상공인도 의장단장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면담도 하고 이들이 기업 이름이 실현되는 방식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지난번에 중국에 갔을 때 이제 본 행사장에서 본 거예요. 어떤 여자분이 올라와서 이 사진을 딱 띄우더라고요. 이거는 크레인이 카메라가 달려 있는 거고 제가 찍다고 이건 목적을 찍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얘는 없는 겁니다. 일만 딱 띄웠는데 컵집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올라오셔가 뭐라는가 하면 이게 내가 태어난 집이다. 자기는 정말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났는데 방법이 없었대요. 이제 교육받을 기회도 없었고. 근데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자기 보고 멀리 떠나라. 아버지가 위험을 감수하고 딸을 탈출시킨 거죠. 이 환경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큰 도시로 가서 배운 게 없으니까 식모사를 가서 도우미를 한 거죠.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대부분 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와서 자기한테 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고 가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고 알아보고 암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됐다가 아니고 이 동네 스토리는 그래서 FC가 됐습니다. 이거 이 사람. 그리고 뭐라는가 하면 나는 14살 때 집을 탈출해 왔는데 나는 14살이 된 내 딸을 영국에 유학 보냈다. 난 아메를 가지고 내 삶뿐만 아니고 내 아이들 삶도 다 바꿔놨다. 그러니까 이게 아메를 가지고 기업이면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이 식모였던 그들이 배운 게 어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엑스텝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그룹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인데 이 사람은 돈 자랑 되게 잘합니다. 다 다해가 다 맞게 쥐갑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이 행사장 옆에다가 연말 도와서 현금으로 찾아놓고 강의를 한 적도 있어요. 행사를 진행한 적도 있어요. 유치찬란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돈 자랑을 하는 목적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회의 결과를 말합니다. 텍스테그 말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나는 26살에 맥주의 파년이었다.
맥주를 팔기도 하고 판 적도 하는 사람이었고, 학력은 중학교 2학년 중퇴 학력이었고, 그리고 말들음이 슬렁가 출신, 키는 1m 65밖에 안 되는 작은 미국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메라빗을 만나서 내 꿈을 다 이뤘다고. 그래서 당신들도 할 수 있다. 아까 그 중국에 계신 그분이 주장하는 건 뭔가 하면, 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닌 적도 없고 시무사를 했던 데인데 아메리카에서 결과를 이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계속 듣다 보면 내한테 대한 가능성도 믿음도 자꾸 커져가고, 그러다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로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제엄나이 스폰지입니다. 김종길 장 46살인가 아메리카 시작하셨을 때 쌍용이 부장으로 입사하셔가지고 어느 날 전철안에서 외국인한테 영어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어서 미국 유학 갔다 왔는데, 그래서 외국인한테 말을 걸다가 그 사람한테 아메리카 전달받는 우리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난 내가 미국에 7년 동안 살다 왔는데 아메리카 들은 적도 본 적도 없는데 이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기를 치네 이러고 안 알아봤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상대방 말이 굉장히 합리적이라 서점에 책을 뽑아봤대요. 그걸 뽑아보고 읽어보니까 가능성이 생겨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결과를 만들었는가 하면 2년 반 만에 에메랄드가 돼서 쌍용을 잘랐어요. 회사를 그만둔 거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장학수사는 쌍용의 아까 김종희 사님 부하 직원이었습니다. 사원으로 있는데 별명이 정이사였대요. 이사하고 싸웠대요. 아니 사원이 이사 볼 일도 없는데 싸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배들이 아주 기가 차서 네가 이사해라 이 말이라고 이사됐대요. 정이사로. 이제 아메리카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일을 다 이뤘습니다. 한때 심할 때는 오토바이 2대, 막 슈퍼카 2대 막 이랬었습니다. 네. 마인드나 생각의 차원이 다르신 분 분명한 거예요. 저도 아메리카 쭉 해왔지만 어느 날 거기 갔대요. 자동차 세미나에 갔는데 자기 부하 직원을 하고 같이 갔는데 독일 기술자가 와서 영어로 이야기해요. 자기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후배가 손들고 영어로 질문하래요. 그냥 다 알아들은 거죠. 큰일 난 거죠. 이제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그때들은 아메리카 제대로 알아보고 열심히 해서 장롱을 빨리 나와야 되겠다. 실행했습니다. 2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 가다 장롱을 끊어낸 거죠. 제엄나이 스폰지 이호인 기회를 제가 아메를 하는 동안에 가장 큰 행운이 사실 이 사람을, 이 두 분을 만난. 처음에는 이렇게 안 예뻤습니다. 이렇게. 약간 오공형 됐습니다. 얼굴 두 분 다 동그라셨거든요. 옛날에 하신 분 아시죠? 우리 바디키로 살도 빼고 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분. 아메 사업에 대한 노력도 굉장히 쉼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대해서는 잘 알죠. 제가 제일 처음에 봤을 때 사당동 2층 다세대 주택 11명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런 대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페인트도 덮여진 나무 대문. 그러니까 빨랫줄 같은 거 탁 땡기 문 탁 열리고. 그리고 2층 계단을 올라왔는데 계단 중간에 나무가 썩어 있었습니다. 그걸 밑에 다 제철로 썼거든요. 컴퓨팅 시작합니다라는 담배 끄고 막 올라가고 끝나면 누군가는 담배 피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셨는데 아메를 가지고 자기 삶을 다 바꿔놓으신 거죠. 그래서 아메리카 이런 분들이 자꾸 나온다는 게 다음 세대를 이어질 사람들 동기부여가 되고, 또 누군가는 새롭게 출발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공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분에 이제 저희 팀도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코로나에 갔을 때 여긴 풀이고 여긴 바다. 사람들 표정이 참 좋죠. 네, 제가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적 있으십니까?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이 질문 자체가 불가능한 질문. 그러니까 내 혼자 살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건드리고 아침에 기분 좋다가 저녁에 기분 나빠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옆에 사람들이 막 있는데, 아이들도 가족들도. 그래서 그 기분이 계속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루 종일 기분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여행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한테 행복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 여행이라고. 근데 여행이 서로 안 맞는 사람들끼리 가면 또 괴롭거든요.
근데 이제 아멘을 한 사람들, 이렇게 약간 트레이너도 있고, 정신적인 공감대가 있고, 이런 사람들끼리 하면 실제로 4일, 5일 내내 재밌습니다. 하루 종일 재밌어요. 저는 처음에 그걸 몰랐는데 그게 아주 축복 같은 시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단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알리고 레스폰스하고 미팅 하는 사람들이 성장해서 그 사람들하고 한 서너 명이 같이 여행하고 이러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 게 확장돼가는 일인 것 같아요. 브랜드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뉴트리라이프입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이용대입니다. 오늘은 뉴트리나이트 지면 촬영장에 왔는데요. 이번 촬영은 배드민턴 선수 이용대가 아니고 남자 이용대의 건강기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경기장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트리나이트 5년 전부터 먹었어요. 엄마한테도 선물해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족 건강 파트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도 뉴트리나이트와 함께 예, 그만 볼게요. 이것도 좀 되게 표정이 바뀌세요. 기분 좋죠, 그죠? 싱싱하고 건강하고 에너지 좋고. 뉴트리나이트가 그걸 오랫동안 유지해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도구예요.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요. 자사의 농장을 직접 갖고 있습니다. 농약이나 제출, 학비를 한 번도 뿌리지 않은 농지로 서지 않은 비옥한 땅을 찾아서 농지로 만들어서 완전한 유기농으로 계속 생산해서 이 식물을 가지고 건강보식품을 원료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는 제품들이고, 그래서 전세계 판매 1위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전세계 판매 아주 부동의. 이거 누가 1위라 하던데 이러면 유로모니터가 하더라 이러시면 됩니다. 유로모니터라는 기관은 이건 영국 회사인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발표하는 전 세계 제일 큰 회사고 가장 권위적인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뉴트리라이트뿐만 아니고 모든 건강보식품의 데이터를 다 정보로서 확보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회사라야지 이게 가능한 거죠. 그게 유로모니터. 한 몇 년 전에 무슨 발표 방식의 맥주 전 세계 판매일이 이래가 TV 광고하면서 밑에 유로모니터 이렇게 적어놨어요. 가장 그런 데이터에서 가장 모니터가. 그리고 화장품 전 세계 탑5 브랜드. 부산 국제영화제를 원하고 있고요. 정수기 전 세계 판매 1위입니다. 이게 어떻게 한 회사가 이렇게 1위가 많을까요?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기만 딱 보면요. 다른 회사들은 편리성을 계속 강조했던 거죠. 옛날에 얼음물 나옵니다, 찬물 나옵니다, 뜨거운 물 나옵니다 이랬던 거죠. 아메는 뭔가 하면 좋은 물이 제공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안 팔려도 편리성이 떨어져서 안 팔려도 좋은 물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다이아몬드들이 미국 에이다 본사에다가 우리도 내무식이 만들어줘. 소비자들이 선택을 안 한다. 그랬더니만 답신이 뭔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편리할지는 모르는데 정수해놓고 다른 통에 받아놓고 여기서 냉수, 온수, 얼음물을 만들기 때문에 2차 오염이 반드시 됩니다. 안 좋은 물을 먹게 된다는 거죠. 편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을 선도 안 해도 1위가 안 돼도 좋으니까 우리는 좋은 물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스탠디 셀러가 되는 겁니다. 가장 1위가 된 상태에서 오래 지속하는 회사가 되는 거죠. 그런 중수기입니다. 뜨거운 물도 없습니다. 얼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물이 나옵니다. 이 스프링은 정수기의 본질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물보다 좋은 물을 드립니다. 이 스프링만의 기술로 개발한 압축 카본 필터는 잠실 주경기장 6배 표면적의 활성탄을 압축했습니다. 오염물질은 걸러내면서도 몸에 좋은 미네랄을 지키기 위해 최적의 필터 압축 비율을 양보한 결과입니다. 이 스프링은 미생물의 2차 오염을 막기 위해 저장 과정 없는 직수 방식을 고집합니다. 저장 과정 없이 흐르는 물을 99.9%까지
제형 우선 요구의 램프는 이 스프링 안에 세계적인 특허 기술입니다. 이 스프링의 모든 기술은 좋은 물을 만드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원하는 건강한 물을 만드는 이 스프링의 좋은 물 기술. 이것이 세계 판매 1위 성수기인 이유입니다. It's water. Eastspring. 좋은 물에 대한 타켓을 놓치지 않는 거죠. 청정기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나동까지 다 그럴 수 있는 알레르기 UK에서 인정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오염 물질을 걸러낼 수 있는 청정기입니다. 그리고 바이오테스트 포뮬러라 해서 세제들입니다. 생분해 완전한 생분해성 세제고 고농축이고 피부과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펄슨을 켜고 욕실용품입니다. 세척력이 굉장히 쉽습니다. 물로만 갖고도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잔유물을 남기지 않는데 세척력은 굉장히 뛰어나습니다. 지금 이제 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는 이제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이 이렇게 소비자한테까지 오는데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총판, 도매, 소매 이래서 물건을 쌓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경비 이들이 가진 마진 다 포함해서 소비자 가격으로 딱 결정되는 거죠. 이걸 많이 유통을 줄여놨습니다. 최근에는 마트나 홈쇼핑처럼 대기업이 여기를 다 만든 거죠. 그죠? 여기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게끔 하고 유통의 단계는 전략된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총판, 도매, 소매 이런 걸 거쳐가는 유통의 비용이 전략된 걸 이 사람들이 이루고 속 다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재래시장이 쌉니다. 대형마트보다. 여름에 수박 같은 거 아직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캐파는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마진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근데 소비자는 여기 왜 가는가 하면 쇼핑이 편리성 때문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생선도 살 수 있고, 고기도 살 수 있고, 물도 살 수 있고 하니까. 그런데 사실 이익적인 측면은 아닌 거죠. 근데 아메는 뭔가 하면 이익을 남기겠다는. 그러니까 아메라는 회사가 직접 회원 소비자한테 물건을 직접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유통의 채널을 하나도 안 써요. 안 써도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회원들이 자기가 좋아서 자랑해서 바르게 쓰는 회원들을 계속 늘려가서 이들을 통해서 제품이 유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원들이 노력에 따라서 아메가 처음부터 35%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납품을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이 회원들이 알려서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35% 무료 광고 유통비용을 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메이가 마트의 제품을 납품하는 이 35%를 마트가 갖고 가겠죠. 근데 아메이는 이 회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회원들이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 사람 알려서 둘이 쓰지만 그게 조금 내가 계속 노력해서 확장돼 가면 조그만 슈퍼 정도의 규모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대형마트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결국 이건 우리 각자한테 유리한 겁니다.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처음에 우리 줄도 몰랐습니다. 제가 카네기 스쿨을 한 12주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세월에 12주를 듣는데 자기 12주 동안 한 2시간 이상씩 계속 뭔가를 같이 해야 되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데 여기 앞에 앉아있는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유독 제가 아메 한다고 그러니까 표정 관리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싫어요. 표정이. 이 사람 무슨 상처가 있나 경험이 있나 이랬는데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안 섞었죠. 근데 이제 한 4주, 5주 지나고 나니까 서로 소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 이건 가끔씩 묻더라고요. 아메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알려주고 이러니까 아메를 좀 알게 된 거예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자기 사촌 여동생이 아메를 전달하러 왔는데 자기 울려서 보냈대요. 그 나쁜 거 같다. 자기한테 엄마 같은 이모가 있대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면 그 이모가 또 아메를 들고 왔대요. 그래 막 싸우고 안 한대요. 참. 근데 제 이야기 들으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된대. 제가 이모 찾아가서 아메 해라고 했어요. 그 아메가 지금 싹 빠져야 돼 있어. 근데 거기는 말을 성격이 까칠한 거죠. 그래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지가 밟고 있는 원래 성질 때문에 거절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사실은. 상대방이 기분 나쁠다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상대방 기분이야 상관없이 내 기분이 나쁘면 그대로 직설적으로 막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친구는 이런 설명을 할 때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해요. 제가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만 자기 친구한테 마케팅을 설명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 유통구조 요걸 설명하고요.
니는 이마트 사장 아들 유학 가는 게 좋나? 우리 아들 유학 가는 게 좋나? 지금 멍 끌고 있다가 그래도 누가 유학 가는 게 좋지. 근데 니는 아미 제품 안 쓰고 이마트 제품 쓰고. 말이 거칠게 하면 맞는 말이죠. 이건 우리끼리 이익을 나눠 갖는 거고, 이거는 이익을 여기다 줘버리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측면으로 보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거예요. 제품이 좋아서 쓰는 것만 하더라도 믿고 쓸만한 제품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유통 비용을 우리가 나눠 갖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각자 집에 쓰는 생필품을 한 20만씩 나눠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가정을 한 겁니다. 스폰서, 제 친구가 저한테 알려고 제가 이렇게 알렸습니다. AB한테. 제 동생하고 친구한테 알렸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 두 개 쓰더니 한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20만 PB 점수치입니다. 이 PB는 한 20만 PB를 쓰려고 하면 35만 정도 현금의 소비가 일어나면 20만 PB가 됩니다. 근데 이제 비미가 있어서 보너스는 요 PB로 정해지는 것보다 한 1.5배 많습니다. 그건 나중에 초대하신 분하고 이야기 나눠보시면 모르실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아갈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지금 인도에 있는 제 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 옛날에 사업 설명회 들으러 처음 갔거든요. 옛날에 세미나를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세미나에 데려간 적이 경주 세미나에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날 첫 강의가 저였거든요. 제 아들도 왔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했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든 지금 죽는 줄 알아요. 아빠 내 먼저 집에 좀 가면 안 되네. 그 터미널 가서 버스 타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군에 가기 직전에 이제 제 파트너 울산에 사업 설명회하는데 들어보러 갈래? 이러니까 가겠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익 요걸 딱 그려놓고 제 파트너가 물어봤대요. 제 아들이 와 있으니까 서로 아니까. 이 중에 가장 많은 보너스 받아갈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물으니까 제 아들이 목소리 크게 해갖고요. 스폰서 그러더라고요. 제 밥제가 다이아몬드입니다. 관심 없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저 아무 관심 없어요. 근데 그 후에 이제 아마 수익 구조 뭐 이런 걸 지금 다 알긴 합니다만 그 스폰서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계산을 해볼게요. 이걸 스폰서의 그룹이라고 하는데 전체 발생한 매출 규모는 80만이고 80만일 6% 48,000원 보너스가 스폰서 그룹 전체에 주어진 겁니다. 그 중에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한 보너스를 빼고 나머지를 스폰서가 갖고 가면 됩니다. 나는 내 그룹은 요 밑에를 합치가 60만입니다. 60만일 때 6% 36,000원이죠.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준 12,000원이 스폰서 통장으로 들어가는 보너스입니다. 나 역시 36,000원 다 갖고 오는 게 아니고 A한테 지급될 3% 6,000원, B 3% 6,000원, 12,000원을 빼고 나면 24,000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너스입니다. 전체 발생한 80만원 매출에 대한 보너스 48,000원이 여기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 이렇게 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가 먼저 시작했고 매출이도 큰데 보너스는 제가 더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 스폰서는 나한테 할 일은 한 번의 노력밖에 안 했고 내가 매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은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늦게 하더라도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아가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짜리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계획을 제가 이렇게 잘 해갖고 아멘을 시키고 싶거든요. 근데 방법은 지가 이해하고 지가 욕구가 생겨요. 그러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제가 같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가끔 눈치 보고 하면서 시간 좋을 때 이제 미팅도 데리고 다니고 우리 다음 주에 저희 부산에 경주 세미나인데 경주 세미나 같이 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아멘 알아가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획이 뭔가 하면 한 4년 후에 대학을 졸업할 때쯤 해서 아멘을 시작하는 거죠. 어떤 작업을 갖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면서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지금부터 대략 한 15년 후에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늦게 시작하더라도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15년 후에 다이아몬드가 될 계획으로 출발한 제 딸도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에어컨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원래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하시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줄수 없다는 거예요. 하시죠. 좀 세게 해주시면 소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소비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주변에 아메 제품을 쓰거나 쓰고 있거나 좋다는 걸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소비자를 계속 만들어 가다 보면 이런 사람이 생깁니다. 아, 나도 추가 소득을 만들고 싶어. 우리가 소비자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럼 나도 네가 말하는 그 여행을 한번 다녀보고 싶어. 나도 네 말을 계속 들으니까 노후가 진짜 불안해. 내한테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나도 한번 해볼게. 난 홀로 남은 어머니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 이 소득을 제대로 만들어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그래서 마음 있는 사람하고 하시면 됩니다. 마음 없는 사람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마음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세워놓으면 않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않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에너지만 많이 드는데 결과가 없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마음 있는 사람, 자기 삶을 아멘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만들고 싶다는 사람하고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품 소비자는 고마운 소비자들. 그래서 이렇게 ABCD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분들이 뭐 2만원 쓰는 사람, 5만원 쓰는 사람, 20만원 쓰는 사람 이렇게 모여갖고 전체 매출이 400만이 되는 날 B팀은 300만, C팀은 200만, D팀 100만 이렇게요. 다 합하면 1000만이 됐습니다. 1000만일 때 21% 210만이라는 보너스가 전체 그룹에 주어졌습니다. 이 중에 210만이 내 통장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400만일 때 15% 보너스 표에 따르고 있습니다. 앞에는 천천히 하지만 뒤에 동대선 나오는 게 되게 빨리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표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 따라 15%일 때 60만입니다. 60만이라는 보너스는 앞에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나누가 있습니다. 앞에 그림처럼 합리적으로 300만일 때 12% 36만이고요. 9% 18만입니다. 6% 6만. 이 지급돼야 될 보너스 다 다음 120만입니다. 120만을 빼고 나면 나머지 90만 원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보너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B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 1.5배 많습니다. 이건 PB라는 걸 갖고 계산을 했고요. 그래서 한 이 정도 그림을 그리면 소득이 한 150만 원 정도. 근데 이런 사람 나타납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열심히 해서 1000만 매출을 달성하는 거죠. 이때 21% 1차 보너스 210만 원은 이 팀 안에서 다 나눠가 있습니다. 이 팀 안을 확장하면 이런 그림이 되어 있겠죠. 이런 것처럼 나눠가 있습니다. 이때 하면은 이걸 내한테 독립된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전체 매출의 6% 60만이라는 보너스가 2차 보너스로 지급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인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그룹이 계속 존재하면 이 소득이 계속 나오는 거죠. 이 그룹이 존재하면 안 나오는 거죠. 말 그대로 윈입니다. 내가 인쇄소득 2차 보너스를 계속 받으려고 하면 여기 있는 이 매출이 1000만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규모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규모지만 누군가의 성공을 발판으로 내 성공을 키워가는 게 수익 구조상으로도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하게 해갖고 내가 튼튼해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 처음부터 강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술을 해나가는 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점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요, 전체는 아니지만 여기 상당한 부분은 인쇄소득이 됩니다. 이게 건물이 됩니다. 이게 체결소득, 저자소득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처음에 내가 말하면 쓰지만 말하면 안 쓰고 이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스스로 갖다 쓰는 사람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 중에 일부는 A, B, C처럼 자기 확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게 됩니다. 제 팀에는 A팀에 이제 김청희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됐거든요. 제 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그런데 그 김청희 사장님이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니까 여기서는 이건 점점 더 큰 확장력을 갖는 거죠. 그 제가 친하니까 매일 저녁에 전화해갖고 하지 말자 그러거든요. 아미 그만두자 하지 말자. 해보기 재미없더라고요. 하지 말자. 그래도 합니다 지금. 왜요? 자연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연. 그러니까 아내에서 사실은 지속적인 소득을 갖는 조건 중에 가장 강력한 건 내 말고 나보다 더 강력한 오너십을 가진 사람들이 속에 연결된다. 그 내가 없어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전과 평생 상속되는 이유가 재구매가 일어납니다. 생필품이라서 이게 정말 막강한 거죠. 생필품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부가가치가 가장 큽니다. 여러분 TV를 한 200만원짜리 TV를 샀다 이러면 얼마 쓰십니까? 한 10년은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1년에 한 20만원 대충, 한 달에 2만원도 안 쓰신 거죠. 생필품은요 30, 40, 50, 60만원 매달 쓰시지 않습니까? 그 대기업이 생필품에서 딱 지고 있는 거죠. 모태로. 그러니까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구매가 일어나고 회원이 증가,
신제품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것보다 훨씬 막강한 이유는 사실은 오너십입니다. 오너십. 제 사촌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사촌이 있는데 러시아를 전공해서 LG 상사 주재원으로 러시아에 갔다가 한 3년 지나왔는데 자기 사업을 찾습니다. 사업을 해갖고 굉장히 회사를 세게 키웠습니다. 꽤 유명해질 정도로 그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망했습니다. 망해갖고 돌아와서 다음 소주 한잔 하면서 뭐라 했는가 병주야 내 같은 사람 딱 한 명만 보였어요. 안 되죠 그게. 쥐는 오늘고 다른 사람은 직원인 거죠. 오너십이란 개념이 뭔가 하면 처음엔 내가 개념을 알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이 되고 오너십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굉장히 막강한 일. 여러분 가게에 들어가고 주인이 있는 가게 없는 가게 금방 구별되죠. 근데 그 오너십을 가진 사람들이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대로 만들면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인쇄소도 자산소득이 형성돼요. 제가 펜을 갖고 설명드릴게요. SP 1000만 매출을 달성하는 그 달에 SP라고 그러고 소득은 약 150만 원 내가 GP 150만 원이요. 플래티늄 핀 보너스 200만 원을 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들면 이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1000만을 한 달 하면 SP고 1000만을 3달 하면 GP고 1000만을 6달 하면 플래티늄인데 인센티브도 줘요. 그리고 세라토크에 세미나를 가요. 제가 만들고 이래 만든다니까. SP 1000만, GP 1300만, PT 1500만, 파운드 PT 2000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가 1000만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이게 연속성을 가지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까지. 세라토크의 세미나에 이번에 저희 파트너들이 갔다 왔는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기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아메를 통해서 받아가야 될 보상이나 여행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워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도 만족감을 굉장히 크게 갖더라고요. 3만 매출 1년 12달 파운드 플래툰이라고 그러고 핀보너스 100만 원을 받고 해외의 자식이 주어집니다. 여행 점수가 있어서 파운드 플래툰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점수 성장 보너스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여행 점수가 성장하면 연말 보너스가 주어지는데 이걸 다 합하면 파운드 플래툰 정도가 되면 한 연봉이 한 3,500에서 4,0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플래툰 1000만 매출을 6번 하는 사람의 팀을 2그룹 갖는다. 이런 나라를 사파이어라고 월수등 약 300만 원 되고 이 플래툰은 자기 스폰서가 상위 스폰서는 이렇게 2그룹을 갖는데 자기는 3그룹을 형성했어요. 나는 2그룹 했는데 이 사람 3그룹 하면 이 사람이 에메랄드가 돼요. 연봉은 약 6천에서 1억까지 되고 스폰서는 에메랄드인데 나는 더 열심히 해가 6그룹을 후원했어요.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연봉은 약 1억 5천에 혼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고 아웃그룹 원하면 수석 다이아몬드 12그룹 더블 다이아몬드, 트리플 다이아몬드, 크라운 여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없는 핀이 아닌 겁니다. 상상해 보시면 한국 아메이에 다이아몬드가 한 조도 없는 시절이 있었겠죠. 그때도 누군가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첫 해외여행을 갈 때 그랬대요. 11명이 앉아갔대요. 일본을 가는데 11명이 나란히 앉아갔대요. 그 중에 누가 물어봤대요. 밤에 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전 세계를 띄울 수 있을까?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랬대요. 사람이 많이 늘어나도 전 세계까지야 띄우겠나? 이번에 두바이 여행을 갔는데 두바이 몇 명을 갔는가 하면 3,600명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무대가 6번을 왔다 갔어요. 상상 이상으로 커져가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자기 삶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어요. 아메이를 사업으로 자기 오너십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서 그 사람들이 또 늘어납니다. 여러분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26년째다 보니까 아메이 하다가 그만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들한테 물어보면 아메이가 안 된다고 그래요. 어렵다고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번 두바이 여행도 3,600명이 갔다 왔어요. 이 집단도 계속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커져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아메이 작업 이념이 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아메이가 가진 철학입니다. 기업 이념처럼. 자주 가지고 희망 무사입니다. 리치하고 저희가 아메이를 만들 때 우리가 기대하는 삶처럼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도 아메이를 만드는 우리들도 이 빛을 계속하게 되면 자유가 커져가고 가족하고 행복하게 살고 희망이 커져가고 보상이 커져가는 일이 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메를 통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 아메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아메를 통해서 요트를 타면 아메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야 되는 비즈니스다. 이게 그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심플리 리치라는 책이 보면 나옵니다. 리치 리버스 아버지가 퇴직을 하고 아메이 초창기 때 물류를 맡았습니다. 배차 이런 것들을 맡으신 거예요. 그리고 리치하고 한 3년을 지나고 나서 리치를 부르더만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이 비즈니스는 지금 니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막지한 속도로 전 세계 뒤덮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뭔가는 너희들이 사람하고 한 약속을 절대로 잊어서는 그걸 리치가 물론 당연히 자기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들이 가진 생각이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이걸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을 잡고 할 때 이 직장이 열심히 살고 나면 자유가 커져가고 희망이 커져가고 보상이 커져가고 가족과 화목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길 기대하면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실현이 안 됐던 거죠. 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거죠. 돈은 벌었는데 한쪽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암이란 비즈니스는 이게 가치가 아니라 크게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데 어느 날 그 잡이라고 하는 일 때문에 행복이 자꾸 멀어지고 방해받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아메이 속에서 아메이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기조차도 뭐한 아메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진 자유가 점점 커져가고 가족이 커져가고 희망이 커져가고 보상이 커져가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감사가 커져가는 거예요. 제 파트너 김청희 사장님 부인이 윤정숙 사장님 제가 한 3년 전에 우연히 폰을 봤는데 윤정사님 폰에 제 이름이 카톡에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옆에다가 고마운 사람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스폰서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뭐 많이 잘했겠습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 전에 내 삶하고 다른 삶으로 같이 노력하면서 이끌어가니까 서로 감사하고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아메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메를 하고 있는 올해 저도 더 살만해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여행 사진 좀 크루즈 또 했으면 좋겠어요. 목상에는 자꾸 제주도 말고 요즘에 나트랑 가서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어요. 가족 달력을 만드는데 사진을 내놔라고 했는데 우리 아들 미국에 있어가지고 딸이 아이들을 자리에 찍었어요. 이것도 다 한 번씩 맞춰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해라 그래서 피팅룸에 들어갔더니만 입어보니까 다 다시 해갖고 따갖고 다시 맞춰주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갖고 오면 끝이죠. 이거는 추석날 입을 겁니다. 어디는 잘 몰라요. 다리가 다른 여기 김성이 문산 박입니다. 다음 다른 주장. 제 아내가 교사로만 있다가 전업해서 명퇴를 했습니다. 시드니에 같이 여행을 갑니다. 되게 좋았습니다. 같이 사진도 있습니다. 국립공원인데 여기서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되게 독특해요. 이 복장이 이렇지 않습니까? 전 처음 오는 밥 먹고 이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딱 나왔어요. 이 사람이 와인잔을 땅땅땅 치지만 이렇게 좋고 분위기 좋은데 음악이 없었어야 되겠나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노래 잘한다고 막 부르더라고요. 한 소절 부르면 들어가요. 들어가서 좀 이따 다시 나오더라고요. 다시 나오더만 우리 보스가 네가 불러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러야 된다 해서 부른데 잘 부르더라고요. 이 사람 들어가고 나니 이 사람이 나와요. 내가 보스인데 이 지배인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태리 오페라를 부르니까 맛이 안 난다. 내가 이태리 사람이라서 불러보겠다. 좀 이태리스럽게 안 생겼습니다. 잘 모르지만 살짝 져서. 잘 부르더라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딱 나와요. 내가 주방장인데 주방에서 듣다가 못해서 나왔다. 이 사람도 정말 잘하고. 이게 이제 공룡팀입니다.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이렇게 앉아서 밥 먹고 있는데 막 중간에 나와서 막 중창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파티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어색해요. 근데 여기는 막 녹아들더라고요. 내가 여기 있길 정말 잘했다. 이건 또 새로운 첫 경험이다.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 진짜 건태로움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어요. 나중에 다 옷 갈아입고 배 타고 나가더라고요. 나무에 가서 오페라 하우스. 이건 이제 작가가 지금 운동신경 연령대가 다 달아가지고 고생했습니다. 이 설정입니다. 제주도 다이아몬드 프로입니다. 아, 이건 그겁니다. 중국 형식 말씀드린 이게 다 FC 알같아요. 앞에 사진 찍었어요. 이게 다이아몬드들 데뷔한다고 출시 한 170년 끝나고 나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런 걸 6군데서 하더라고요. 잘 갖춰진 하나의 공연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뒤쪽을 보고 마무리 스피치를 하고 난 다음에 딱 뒤로 돌아서는데 막 사다리 이만큼 높은 사다리가 와서 사다리 올라가 사진을 딱 찍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뭐 FC나 다이아몬드들은 다른 지역을 가겠지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오시겠죠. 이분이 두바이 가서 맨발로 한번 다 써보자고. 맨발로 서 있으면 모래가 가늘어서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올라오고 발이 잘 빠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유를 느낍니다. 희한합니다. 별도 아닌데, 긴 시간이 아닌데 그때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언제 자유로움을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암의 여행이 제공해주는 여유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느낄 수만 있습니다. 인생 많이 갖는 게 아니고 풍요롭게 느끼다 가는 거라고. 풍요롭게 느끼기에는 정말 많은 빚이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 새로운 것, 새로운 음식, 새로운 사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랑카이 갔을 텐데요. 하루는 풀사이드에서 저녁 만찬을 했고 되게 못됐습니다. 달러 같은 거 있으면 막 훔치가고 안에 하고 적당히. 근데 이제 또 하루는 이제 이 석양이 지는 노을이 지는 모래사장에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냥 폰으로 쭉 찍은 거예요. 제가 동영상을 잘 안 찍는데 그냥 저도 기분이 좋아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영상입니다. 애들도 성향 노을을 보는 거예요. 여행 영상이 노을에 취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비드 칠드는 다이아몬드 여행 영상인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뭔가 약간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은 돈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이 구축해온 사람들하고 같이 가족하고 뭔가를 아주 좀 뭔가 다른 느낌으로 나누시는 장소는 아메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시고 계신 노력이 좀 많이 든다는 구간을 지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아주 보장할 수 있습니다. 뭘 장담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투자한 노력이나 시간보다는 내 보상이 훨씬 크다 이렇게 느끼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메를 하다가 그만두신 분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여행을 가고 하시는 분은 아메가 굉장히 괜찮은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이아몬드 되셔갖고
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내 시간, 노력, 투자 대비 내 성과가 아주 지나치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이런 보상을 계속 받아도 되느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아주 특별한 보상을 받게 되는 야매라고 생각합니다. 다 다르시겠지만 크게 둥글게 보면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게 살고 내 자존을 지키고 내한테 의미가 생기는 그런 일을 다 하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관없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충분치 않다 그러면 이 비서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다 보면요, 없는 자신감도 생기고 욕구도 자꾸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새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고 시간을 충분히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런 바닥까지 같이 식상을 하는 팀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